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 HAB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 항소제약에서도 로열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엘레바에서 이제 로열티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HAB에서 이제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가 있은 다음에 10만 원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고 기존에 저항받던 61선 쪽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 뭐 121선까지도 살짝 올라탔죠.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10만 원 이탈에도 요거 기업 자체에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HL뿐만 아니라 주도주 계열들은 다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슈가 있어서 HLB는 좀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 안쪽 들어왔으면은 안정적이다. 이게 뭔 일인가? 이제 리보세라닙의 이제 이런 로열티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 개발사인 어드벤첸 연구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지금 뭐 HLB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아니고 폴첸 대표가 엘레바의 이제 주요 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HLB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좀 더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각인시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5천만 달러의 인수를 계약을 체결을 했죠. 5천만 달러에다가 뭐 우리나라 돈은 한 606억 된다고 하는데 어드벤처 연구소에 지급하는데 상당 부분을 이제 HLB 주식으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HLB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한다. 그냥 판매가 아닌 함께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항서제약 매출은 이제 전년도 2019년부터 매출부터 로열티를 HLB가 지급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향후에 중국에서는 폐암하고 간암, 지금 간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이죠. 1차 치료제로.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폐암, 간암 쪽으로 시판허가 가능성 높죠. 간암이랑 폐암. 이거 다 이제는 이제 HLB의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열티 규모는 점점 커진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캐시카우가 좀 안정적으로 사실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바이오 기업들이 R&D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당장 이제 수익 창출이 없으면은 다 죄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항상 시달리는 게 사채 발행, 뭐 전환 사채라던가 시비 발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유상증자로 해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죠. 뭔가 임상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무언가 진행하려면 돈은 계속 필요한데 보시면 죄다 적자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음, 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2016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이런 제약 관련 의약품 업종 쪽에서 회사가 유한양행과 녹십자 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에 이미 1조 3천억을 돌파했죠. 근데 영업이익 어때요? 1,000억이 안 돼요. 하도 이제 뭐 물론 연양이 완벽하게 뭐 제약만 하는 쪽은 아니지만 R&D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수익이 잘 나질 않아요. 어느 정도 나도 이 수익 난 거를 다 다시 연구개발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금도 굉장히 빵빵하게 챙겨놓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유한양행 그렇고 녹십자하고 유한양행 둘이었어요. 보시면은 녹십자도 1조 거의 2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돼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월 4일에 앞으로 향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종근당, 뭐 대웅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기업들이 후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도 매출액이 1조 넘은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자, 종근당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1조 원이 아직 좀 안 되는데 이제 거의 도달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종근당 같은 경우는 가능성인데 이 기업도 뭐 1000억을 넘은 적이 없어요. 1000억대를 본 적이 없어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미국에도 나우타 진출한다고 어쩐다 했는데 어찌됐던 1조는 넘겼는데 이 기업은 뭐 500억을 넘긴 적도 없죠. 대웅제약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1조 원을 이제 넘겨서 안정화가 되는데 드디어 작년에 1000억 정도 딱 달성했어요. 대단하죠. 앞에 기업들 다 1000억 달성한 연간 영업이익을 1000억을 달성한 기업이 없는데 근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이렇게 수천억 원의 이제 이익을 남기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실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도 실적을 믿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심어준 종목이 되죠. 그런데 이제 HLB도 이렇게 적자 기업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엄청난 이익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적자 기업이 아니고 본인들의 R&D 비용을 충당할 정도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충당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래를 참 착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뮤노믹이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이쪽을 인수해가지고 면역항암제 플랫폼 개발 회사인데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듀크 대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유나이티드라는 이제 특정 항원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백신 플랫폼 개발 회사라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알레르기 치료제로 이제 아스텔라스에 3억 1,5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지금 HLB가 뭐 약점으로 꼽힌다라고 하면은 강점이라고 하면 리보세라닙이에요. 리보세라닙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신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가장 큰 강점인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리보세라닙의 의존도가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의존도는 높지만 워낙 뭐 그래도 좋지 않냐 이게 상충하고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상충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다양화되고 있죠. 이렇게 플랫폼 기술 개발 기술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뭐 인수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당한 기업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 쪽을 확보하게 되면서 HLB가 미래를 참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지루해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HLB 지루해 하시는데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특히 작년 정도 혹은 재작년 정도에 매매하신 분들이 많죠. 2018년이나 2019년에 매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2018년 초부터 매매했다고 해도 2년이에요. 2년. 2년. 주식하시는 분들이 2년이면은 오래 투자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려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단축해서 짧게 개발을 해도 막대한 투자 비용과 연구 비용과 다 지불하면서 최소 9년에서 한 15년 뭐 아니면 20년 정도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그 투자한 이제 그 부분과 이제 노력, 노하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 2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기업이랑 초반부터 같이 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같이 투자한 거 아니죠. 함께 투자를 해서 함께 커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년이란 세월은 이분들이 투자한 세월에 비하면은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 10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여유를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 저 영상 많이 찾아다니실 텐데 갑갑하니까 그렇겠죠. 요 위에서 제가 20만 원 절대 안착 못한다. 이유는 20만 원을 안착하면 이 당시에 HLB가 시총 1위가 돼야 된다. 이러면 지장권 회장께서는 좋겠죠. 우리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하면서 좋겠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뭐 말씀 참 이쁘게 잘하시잖아요.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뜻깊은 날이다 말씀하시겠죠. 네? 그런데 안착하기 힘들다. 왜? 가능성이 높고 저도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잖아요. 뭐 NDA 뭐 허가 받았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확정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어디로 신청할지도 모르는데 확정된 게 없다.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HLB가 넘어갈 기대감은 있지만 확정적인 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시총 1위를 차지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는 좋은데 장중에 1위 이렇게 달콤하게 맛본 것 정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20만 원 위해서는 사실은 한번 줄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10만 원 넘어가면서도 언제부터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여기서 꺾인 거 아니고 바로 꺾이는 거 아니고 상승은 할 텐데 언제까지 상승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 1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돌파 시도 나와서 한 18만 원대? 요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20만 원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그래서 20만 원 넘어간 거는 제 예상보다 더 오버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요 17만 5천 원 구간 정도 돌파 시도 정도까지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레벨 높게 올라간 거 이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이제 슬슬 수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다가온다. 요 아래서부터 미리 말씀드렸죠.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고 2위 넘어갈 때는 이 구간에서 매도, 이 구간에서 매도라고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매수는 뭐 말씀드렸죠. 28,000원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7만원 뭐 초반 이때 7만원대에 말씀드린 이분들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절반 매도하고 28,000원에서 재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버티시는 분들 17만 5천 원 이탈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한 8개월, 아니 8개월, 한 6개월이나 6개월 조금 넘으셨을 텐데 이 구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손실을 본 상황이잖아요. 영상을 찾아보고 저한테 뭐 그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자문도 구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요 10만 원 이탈했습니다.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매도하실 겁니까? 여기서부터 기다렸는데 나는 17만 원, 뭐 20만 원, 혹은 12만 원부터 기다렸는데 매도하실 건가요? 여기서? HLB에서 NDA 신청하는 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3차냐 4차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고 허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때랑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근데 주가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탈하면은 매도하세요. 매도 안 해요, 여러분. 못 하죠. 왜? 밀렸는데 그 특별히 악재 나온 것도 없는데 왜 밀렸죠? 그냥 궁금하신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 구간 이탈했다고 손절 안 하실 거고 좀 기다리실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의미 부여하지 말고 주가가 외부 변수에서 조금 밀리고 하는 거 신경을 안 써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에서는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2년, 심지어 여기는 6개월이잖아요. 6개월도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이거 못 기다리시냐고요. 그럼 조금 더 못 기다리냐고요. 기업과 함께 주식을 투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은 이 기업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이제 가능성이 좀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 동반성장하자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동반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성공한다, 허가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를 제가 뭐 예언자처럼 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가능성을 볼 수는 있잖아. 이 기업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럼 10만 원 이탈할 때 어차피 정리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바로 위에 12만 5천 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는 제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10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왜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HLB에 굉장한 악재가 있어서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NDA 뭐 신청을 못하게 생겼다던가 뭔가 뭐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은 안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악재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면 다른 임상에서 굉장히 뭐 안정성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 변수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밀린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그 코로나 이슈로 질병 이슈로 해서 밀렸을 때 10만 원을 딱 잘 지키면서 요날 10만 원을 딱 잘 지키면서 남들 다 급락 나올 때 혼자 잘 버텼죠.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지켜주려는 세력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10만 원 구간을. 그러니 이번 이슈로 단기 이슈로 외부 변수잖아요. 이렇게 이탈을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탈해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10만 원은 회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여기를 돌파하냐 이게 관건인 거지. 여기는 지켜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호재성이 하나 나왔어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NDA 신청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커빙턴이 이제 뭐 호구 회사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뼈대가 깊은 회사인데 뭐 당연히 최대한 가능성 높은 쪽으로 대화를 해서 선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믿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이제 3차냐 4차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갑갑하시겠지만 기업에서 공개할 때까지 이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상은 하죠. 기대감은 우리는 3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두의 바람인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3차가 만약에 공방이 좀 길어지거나 뭐 좀 애매하다, 아슬아슬하다, 반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50% 혹은 49%보다는 51% 되는 이제 4차를 선택하겠다라고 해도 실망하실 거 없다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언제 되느냐? 결정하는 게 뭐 당연히 뭐 고심 끝에 할 테니까 계속 이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3월 말 생각했는데 이제 4월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아직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며칠인지는 봐야죠. 4월이면은 이제 한 달 이상, 그냥 편하게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은 편안하겠죠.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정도면 요거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NDA 신청하면은 이제 하반기에 나오겠죠. 하반기에 허가 받는지 못 받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좀 보셔야죠. 적어도 요 3차, 4차 나올 때까지는 선택하는 게 나와서 결정돼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진영호 회장께서 또 인터뷰에서 힘주어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보유를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도 만족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 보셔야죠. 그렇게 보유하실 분들은 이런 수급적인 단기 수급적인 이슈 하나 둘 해가지고 밀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잠깐 조금 올라가는 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기다림이 부족한 거고 이제 뭐 기업의 이 리보세라님이라는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원래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나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안하다. 내가 비중이 한 10%, 20% 정도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 뭐 40%, 50% 아니면 거의 100%에 가까우신 분들도 많죠. 이거는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불안하신 거. 이런 분들은 이제 비중을 이제 반등 시에 축소하시는 게 맞고, 어디서 축소하느냐는 이거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는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 뭐 당연히 유료회원분들께만 제공되는 거고, 지나고 나서 이제 장중에는 말씀 못 드리고 잠깐 마감하고 나서나 뭐 제 의견을 뭐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는 뭐 저희 회원분들 거 보기도 바쁜데 제가 다 이렇게 뭐 공개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12만 5천 원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 13만 원까지 넘어가 주면은 좋다. 이게 1차고, 2차로 15만 원 정도. 2차. 근데 2차는 저는 사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걸릴 수는 있는 자리예요. 2차 15만 원. 그다음에 3차가 17만 5천 원인데 17만 5천 원은 이게 뭔가 확인이 되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 넘어가서 안착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짧게 보시는 분들은 12만 5천 원에 13만 원. 나는 뭐 매수가가 저기 막 17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요 본점 부근이다 하면 여기서라도 좀 줄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기 안착하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5만 원의 뭐 절반, 뭐 17만 원의 절반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대응 방법은 이건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10만 원 뭐 대에서 이미 제 목표치는 17만 5천 원이고 여기서 돌파할 때 18만 원 정도는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진짜 무리해도 19만 원이고 20만 원은 못 넘어간다 개념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강했다. 뭐 제가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수급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당일 변덕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들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꼭대기를 딱 맞추는 거는 이거는 신이나 와서 맞추는 거지. 작두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기 점집에 가서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건 분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최고점은. 하지만 17만 5천 원이 안착되지 않는다라는 분석 정도는 제가 기술적으로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12만 5천 원, 15만 원, 요건 약하게, 그리고 17만 5천 원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17만 5천 원 볼 게 아니고 우선은 12만 5천 원이라도 넘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행인 건 이번에 61선, 120선 올라탔다는 거. 그리고 와서 이제 요 10만 원 중반에서 유지하다가 이제 한 차례 더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에 대해서 간단히 이슈들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잘 준비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다양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영업이익, 뭐 현금 흐름 확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재성 같은 경우는 뭐 넘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아까도 이제 항소제약 말씀드리면서 뭐 얘기했던 이제 1차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 위암 치료제 쪽 뭐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해서 이제 사이람자 시장 진출하는 것도, 그쪽 시장을 뺏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암 1차 시장 같은 경우도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뭐 확정은 아니고 생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라이선스하고 아직 뭐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올 소식들은. 그런데 그게 호재로 나오려면은 일단 지금 3차 치료제냐 4차 치료제냐 확인되고 NDA에서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가를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임상 이제 진행하고 시판 허가를 위해서 얼만큼 잘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임상 진행 중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기업이 돈은 있느냐.
앞으로 시비 발행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발행할 것이냐, 앞에 전환자 빼면은 여러분 그냥 사채예요, 그거. 예, 사채를 발행할 것이냐, 증자를 할 것이냐, 돈을 빌려올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발행할 것이냐, 이런 어떻게 돈을 끌어올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보시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야겠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진행 사항을 보세요, 기업에. 투자로 보시는 분들, 투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그거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투기로 하실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투기나 이런 테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손절이 필수라고 했어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배우고 나서 오시던지 아니면은 투자를 먼저 배우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절을 이제 째깍째깍 하기 쉽지 않아요. 칼처럼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회의 잠깐 갔다 오면은 주가 저기 밑에 내려가 있는 땅굴 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절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시간 여유가 되고 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리고 기법이랑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이 서 있는 분이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교육 영상 많이 올려드렸죠. 최근에 이제 언론사의 칼럼으로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투자의 마인드적인 측면을 먼저 좀 잘 생각하고 공부해서 나 스스로를 잘 다스리시면은 이런 바이오주들 그리고 혹은 투자로 기업에 자금을 이제 투자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HLB 지금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잘 회복해주고 정상적으로 다시 원위치 됐다 주가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잘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에 숫자 3 남겨주시면은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 하나씩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HLB의 NDA 성공적인 허가도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